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일요일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한화생명의 단기적인 주가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생명은 지난 4월 초죠. 2330원대 최저 바닥을 기록한 이후에 최근에 점진적으로 바닥권의 그 저점을 높이면서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특히 최근 들어와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바닥권에 근접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인데, 이 하나생명의 이 주가를 다소 이제 긍정적인 장기 바닥권을 다지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측면을 몇 가지 관점에서요. 우선 최근에 수급 동향에서 볼 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활발했었다고 하는 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날 장 막판에 한 200만 주가 넘는 그런 동시효과의 그 블록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그룹 하면 재무구조와 실적, 또 지분구조, 그 다음에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화그룹의 이제 한화생명의 지분구조를 보면 전체 주식수는 8억 6,800만 주로 다소 주식수는 많지만 의외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한화가 지금 45%의 지분, 또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이 투자되어 있는 10%,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1조 원이 상회되는 이런 상황인데, 좀 최근에 주가가 2,600원대로 내려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격하고는 아직도 멀리, 최소한도 이제 10,000원이 넘어야 남아있는 공적자금을 가까스로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든가 자사주에 포함해서 약 20% 정도 지분, 또 외국인의 지분도 현재 수준에서 8.3%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 큰 규모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비율만 보더라도 시장에서 곧바로 매물화되기가 어려운 구조가 83% 정도가 되고, 일반 소액주주 비중이 17%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식수가 8억 6,800만 주라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거래되는 물량은 한 1억 주 미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하튼 그 차트상으로 볼 때 이 단기적인 패턴 2,300원에서 2,700원, 이 박스 구간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그 거래 동향에서 볼 때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비중 상당히 좀 증가하는 모습들로 있죠.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에서 볼 때 최근에 2,500원대에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많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비중이 조금 높았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금요일 날 제가 그 장 마감 무렵에 대량의 블록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는데 인터넷에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요때에 거래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보면 골드만삭스에서 200만 주 정도 매수한 걸로 나오고, CLSA에서 50만 주 정도,
물론 이제 외국인의 JP 모건이라든가 모건 스탠리가 요 물량들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외국인의 블록딜이 한 200만 주가량 있었다고 하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우리가 한화생명 같은 경우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됐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해마다 그 매출액이 지난번도 1, 4분기에서 영업 실적을 공시한 이 내용에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 4분기에서 72%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본금 규모가 4천억대인데 해마다 4천억이 넘는 그런 순이익을 내는 이런 회사이고, 지금 현재로 지난 연말 기준으로 볼 때 퍼가 3%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타 실적을 내고 수익을 내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저평가됐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 차트상으로 볼 때 지난 2월 달에, 이게 정확히 2월 23일이었죠. 주가가 바닥에서 장대 양봉으로 강한 그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이때 당시에 나왔던 이슈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한화생명에 대한 지금 비슷한 견해들이죠. 전체적으로 그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회사의 수익성 대비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그 레포트가 나왔었죠. 한화생명에 대한 레포트.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신계약의 가치와 회사 가치가 직접적으로 다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화생명하면 제가 지분 구조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적 자금에 대한 문제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공적 자금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로 한번 볼 때요. 인터넷에 뉴스를 좀 검색을 해보면 가장 최근 내용으로 그 5월 25일 날 한화생명의 공적자금 미회수돼 있는 1조 원 정도가 5년째 공회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1999년에 대한생명에 3조 원을 투입했었던 것, 그동안 기간별로 꾸준히 회수가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10% 잔여 자금이 약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1조 원 정도의 공적 자금을 회수하려면 적어도 주가가 10,000원 정도가 가야 되겠죠. 지금 현재 약 한 그 10%라고 했을 경우 대한생명의 지금 현재 전체 주식수가 8억 6,800만 주가 되는데 약 8,700만 주가 미회수가 돼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10,000원에 가야 8,7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조 원이 넘으려면 적어도 한화생명의 주가가 1만 원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공적자금 회수가 아주 요원한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여러 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사의 규모, 매출액 이런 것들로 감안을 해볼 때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들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단기적인 추세에서 볼 때 일단 그 한화생명에 대한 관심은 조금 기울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난번 장 마감 무렵에 200만 주가 넘는 동시효과의 블록딜이 있었던
한화생명에 대해서 향후에 주가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